11월 18일 당직기 칼코친 담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부지를 매입을 하신 건데 약 20년 전부터 그 전 주인분이 이제 할아버님분이 가지고 계셨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바위공원 같은 생태공원 같은 걸 만들고 싶으셔서 공사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구매하게 된 경로는 이제 제보자분의 이제 지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제보자님이 한 8년 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한 3년 전부터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칼을 발견하게 된 거는 4개월에서 5개월 전 정도인데 이 기억도 정확하진 않으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견한 칼이 올려져 있었고 두 번째로 발견한 칼이 꼽혀져 있었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 발견된 칼은 한 3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이제 아버님이 아프셨던 시기랑 칼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시기랑 좀 겹친다고 하고요. 아버님은 6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제보자님이 조금 특이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심장박동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의료진들도 거의 그 정도면 이제 서서히 심장박동이 멈추는 시간이었는데 제보자님이 병실 입구 쪽에 뭔가가 들어오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쪽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되게 좀 막 가라고 이렇게 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분노를 좀 표출을 했다고 하는데 심장박동수가 좀 올라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보자님이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 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네네.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막 일하고 이제 저녁이 돼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빠 가실 것 같다고. 심장박동수가 성인 평균이 60 정도인데 한 16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전에 병문안에 갔을 때 정면을 응시하는데 정면에 이렇게 그 병실로 들어오는 출입구 같은 게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 출입구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는데. 유난히. 그래서 그냥 속으로 혼자서 막 쌍욕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아버지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시 심장박동수가 올라갔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간호사들이 말하는데 거의 없대요. 그럴 수가 없대요. 웬만하면은 심장이 점점 꺼져가면 꺼져가지 1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60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고. 웬만하면은. 또 심령적인 현상은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카페 2층에 보면은 소리에 반응하는 센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감을 다 하고 제보자님이 이렇게 바깥에서 지나가실 때 이 위층에서 그 센서 등이 혼자서 계속 켜지는 현상을 좀 보셨다고 하고, 이건 한 1년 정도 전에부터 목격이 됐고 한 10번 이상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전부터도 계속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좀 받으셨다고 하고요. 뭐 저희 와이프나 다른 가족분들은 뭐 누가 자기를 쳐다본다거나 그런 거를 하나도 못 느끼는데 저는 이제 누가 자꾸 좀 약 올리듯이 와서 힐끔 쳐다보고 가고. 여기 말고도 그런 시선을 느낀 구간이 뭐 여기 카페도 그렇고 네. 이제 위로 올라갈 때 자주 느끼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거의 근래에는 혼자서는 잘 왔다 갔다 안 해요. 전에는 혼자서 왔다 갔다 잘했는데 어두워도.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오싹하다고 느끼셨어요? 한 6개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6개월이 혹시 네. 지금은 좀 제보해 주셨고 그 탈이 있었던 시기하고 그렇죠. 있었던 시기일 수도 있죠. 그분들이 뭐 칼을 언제 그렇게 해놓고 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칼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또 하나는 저희 카페 2층에 조명이 하나 있는데 목소리나 노랫소리 같은 거에 반응을 하는 센서가 있는 조명이거든요. 근데 그 센서 등이 멋대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한 열 몇 번은 봤어요. 열 몇 지금까지. 번이나 봤어요? 네, 많이 봤죠. 근데 사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계속 넘기고 있었죠. 아까 저도 살짝 보고 왔는데 진짜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게 절대 안 켜요. 절대. 네, 안 움직여요. 신기하네요. 여기 이제 그 담장에 그 칼이 꽂혀있던 집주인분들의 이야기인데 마을 주민들과 좀 갈등이 좀 많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집이 화재가 나서 다시 지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거 화재 보험 받으려고 너네가 불 지른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집에 대한 소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제보자님 가족분들하고 좀 뭔가 불화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저희하고는 잘 지내는데 여기 동네 분들하고는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토박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저희 여기 이쪽 땅에 이제 일을 하러 오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차를 저 길에다가 대놨더니 이제 차를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집 그 주인분께서. 그러다가 막 서로 이제 언성이 높아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저 집이 원래 저 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났었대요. 원래 저 불을 너네가 낸 거 일부러 낸 거 아니냐고. 그 화재보험 이런 걸로 금전적인 부분을 취해서 새로 집을 지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을 분들. 예, 그러니까 너네가 불낸 거 아니냐. 왜냐면은 여기 전 땅 주인 할아버지분은 여기 마을 사람들하고 다 잘 아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3년 전에 공사할 때 조금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저쪽 부지를 이제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땅속에서 항아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뭐 항아리가 옛날에는 좀 아기, 엄청 어린 아이의 묘로 뭐 쓰였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열었을 때 뭐가 나왔을 거잖아요. 어떻게 그거는 처리하세요? 일단 추측인데 뭐냐면은 그 포크레인 이제 공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 그분이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함 같은 게 이제 깨진 거 항아리 조각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제보자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거지 않을까 해서 옛날에는 잘했다. 예, 어린 나이에 죽은 애기 묘를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묻었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잘 얘기해서 땅에다 근데 깨진 채로 다시 묻었대요. 깨진 채로 다시 잘했어요. 묻었다고. 잘했어요. 그겁니다. 예. 네. 이야기가 한 2개 정도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 공사할 때 카페 건너편을 이제 포크레인으로 막 뒤지다가 이제 항아리가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땅속에 묻혀져 있는 항아리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포크레인 기사분이 깬 거예요. 저한테 이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갖고 갔는데 이제 그 기사분이 옛날 사람들은 아기가 일찍 죽으면은 따로 묘 같은 걸 안 만들고 저렇게 항아리에다 넣어서 묻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그러길래 그냥 묻어주세요 하고 이제 넘겼거든요. 깨진 채로 그냥 다시 묻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저를 기분 나쁘게 이제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 존재가 혹시 그 애가 아닐까 좀 뭐 그런 추측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추가적인 제보는 이제 처음에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봐주셨대요. 네. 근데 직원분들이 보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부지 쪽에 바위공원을 지으려고 해서 이 땅 주인분께서 돌을 많이 좀 세워 놓으시고 부지도 이렇게 갈았는데 직원분들이 보시고 돌을 세워 놓는 거는 사실 좀 좋지는 않다. 뭐 기운이 뭐 이렇게 하늘로 솟는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제 저희 여기 땅 들어오는 입구나 저 안쪽에 돌 엄청 큰 돌들이 이렇게 쭉 많잖아요. 모든 직원들이 다 돌은 저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그러니까 고래에서 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는 기가 어지간히 센 사람 아니면은 살 수가 없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형님 여기 지금 가족분들이 그 어머니가 얘기만 들어봤을 때 진짜 완전 강성이세요. 강성이 뭐야? 그러니까 귀신 같은 것도 전혀 안 믿고요. 그리고 칼도 봤을 때 그냥 집어가지고 귀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마음으로 집에다 이제 들여놓은 거고요. 그건 고집이야.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여기 가족들이 일단 귀신을 전체적으로 믿진 않는데 제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직접 못 봐서 그렇지 귀신에 대해서 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기는 하세요. 네. 근데 막 영향이 갈 정도로 그건 아닌 것 같고 제보자님께서는 지금 심령적인 거나 뭐 귀신적인 거에서 좀 믿음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있지는 않은데 아예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제가 좀 촉은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촉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도로 하나를 끼고 건너편에 있는 곳이 이제 기도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알게 된 게 저희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잃어버려가지고 여기 온 동네 뭐 산을 다 뒤졌어요. 근데 그 기도터 들어가는 입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이제 와이프랑 둘이 이렇게 여기도 한번 찾아보자 들어가서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느낌이 확 세가지고 여기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끔씩 차들이 막 마음대로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요. 심지어 안내판도 우리가 해놨었거든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치우고 막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잡아가지고 여기 왜 들어가냐, 여기서 개인 사유지고 안내판 있는 거 못 봤냐 하니까는
미안하다. 사실 자기들이 무당인데 기도터를 찾으러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느낀 그 쎄한 곳인가 하고서는 이제 무당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알아서 그 입구만 갔는데도 여기 맞네 하면서 그 옆길 샛길로 바로 들어가더니 딱 그 기도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 끝까지 따라가신 거죠? 그렇죠. 예, 저 궁금하니까. 호기심으로. 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무속인 분들이 사유지에 들어왔어요. 네네. 제보자님 집 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충분히 이쪽으로 잘못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곳인데 아무래도 그 내비를 보는 거에 익숙치가 않아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직관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지금 터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기가 세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제보자님 가족분들 지금 여기서 가족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8년 전에 땅을 샀고 그 3년 전부터 이제 준비해가지고 영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 부분에서는 그 직관 이야기는 이걸로 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관이 얘기했던 것 중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거는 저기 지금 담장에 칼 꽂혀 있었던데 그 집 있잖아요. 저기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터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온 직관들이. 그랬을 때 이제 제보자님 생각은 이게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저 집 쪽 아닐까? 라는 좀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칼은 어딨어? 칼 지금 하나는 저쪽 담장에 하나 올려놨고 하나 어디 있어? 차에 보관 중. 두 개 찾았어? 네. 칼 가지고 와봐. 야, 근데 이거 무당들이 이거 쓰지 않냐? 이 꽂을까요? 바로? 안 쓰나? 안 쓰는 판이. 근데 이건 좀 크긴 하다. 근데 이건 뭐 날이 나간 게 아닌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건 날이 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고 보시면은 이거는 쓰던 거예요. 날이 나가 있어요. 이빨이 이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발 있잖아요, 형님. 네. 발견된 신발이 흰색이고 브랜드가 없는데 발 사이즈가 한 240에서 50 정도 되는 걸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자 거네? 여자 거의 확률이 높은데 나이 드신 발작은 할아버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네. 형님 좀 궁금한 거는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돼 있었는지는 제보자님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이런 당직기를 신청한 걸 알면은 오발 대발 난리가 난대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돌담집 안쪽으로 이렇게 찍혀 있었답니다. 이렇게 옆으로. 아 방향. 네. 그러니까 돌담집을 향한 집을 거죠. 향한. 네. 그럼 신발은? 신발은 그냥 같이 있었대요. 아 여기에. 한 짝만. 그러면 네. 신발 위에 칼이 있었던가? 그것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해요. 아래가 아니라 어머니만 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 칼이 먼저 발견되고 그 후에 이 칼이 또 발견돼. 근데 이게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지금 인터뷰에 좀 힌트가 있을 수 있는데 얘랑 신발이랑 담장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신발은 흙 쪽에 있고 얘만 담장에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자님이 말씀하실 때 신발이 되게 흙투성이라고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집에 들고 왔대요. 들어왔대요. 그거 보고 버렸답니다. 이거 네 거니 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귀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저주받은 거야. 의문점이 드는 게 이 칼이랑 신발이랑 두고 아버님께서 이제 췌장암이 걸린 거는 걸리신 거겠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 또 나타난 거잖아요, 형님, 칼이. 그러면 이 집에 대한 환경을 알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담장으로 가보자. 담장 여긴데요, 형님? 여기입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애들 빨리빨리 얘기를 똑바로 해야지. 앞으로 나가시면 지금 바로 얘기 드린 겁니다. 저 집은 무당 침입하자. 자 갔다 와. 네. 무당 침입. 나 하나요? 네. 네. 찍진 무당, 않을게요. 무당 우리가 한번 공범되고 싶진 않으니까. 형님 들어갔습니다. 삐용. 삐용 무당 침입. 들어갔습니다, 이미. 경계 넘었어요. 우리 담장 조사하자. 네. 여기가 담장이었다는 거지? 여기랑 여기 쭈루룩 있습니다. 여기 일자로. 네, 담장이요. 여기예요. 아 이렇게 칼 꼽혔 때문에. 네. 동그랗게 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님. 그렇구나. 팔이 그럼 밖에서 꽂혔다는 밖에서 거지? 안쪽으로. 근데 굳이 이렇게 도로 그러니까 이 담장인데 여기 있었던 거지? 정확히는 못 찍는데 이쯤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했다고? 예. 좀 그러면 일부러 그런 거네. 그 여기 밭은 무슨 밭이었어? 여기는 밭이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저기 했다는 거구나. 네. 야 무당 침입했다. 선생님 저희 진짜 제 무당 침입했어요. 저기 진도 무당 있다 저기. 무당 침입. 맞아요. 침입 좋아했습니다. 이제 형님 이게요. 이용 고객의 외출이 금지잖아요. 이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당들이 치우고 제보자님 집으로 올라간 거예요. 차 몰고. 이쪽으로 차 몰고 예. 이걸 치우고 예. 그럼 그냥 일부러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데 다 쳐놨다고 했습니다. 무당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야? 여기 즉시 퇴장하라 그래요. 무슨 신부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 저요? 아니 무당들. 그 저요? 네, 좋다 그래갖고. 야 추워. 너무 추운데요? 숨이 시려. 얼마나 많이 왔어 이렇게 썼을까? 몰랐어요 X, 안 보였어요 X, 구경하러 왔어요 X. 그러니까 이거는 무당들이 오고 나서 팻말을 좀 바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출입 금지라고 원래 해놨었대요. 근데 칼이 저기 꽂혀 있고 노예인네가 저기 어디였다는 거잖아. 신발 하나나. 근데 이 항아리 위치를 좀 보러 가야 돼요. 아 항아리가 어디 있어? 가시죠. 저건 침입해야 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카메라 와야죠. 네. 저희 잠깐 여기 좀 그냥. 원래 갔다 와. 와봐. 나 아까 갔다 왔어. 흉가 같지 않아? 아니? 집 겁나 좋아요. 이거 요거 좀 보세요. 이거. 부러운데? 왜 그래? 일반 집에 이렇게 해놔요? 일반 집에도 이렇게 해놔요? 뭐 여자 삼겹살 구워 먹었나 보지. 돌판 응. 맛있겠다. 이거는 애매해요? 이거는 근데 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태운 거라고 지금 보려고. 이거 그을림이에요. 그을렀네 진짜. 어. 뭐 태웠네 바위 위에서. 뭐 쓰레기 같은 거 태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항아리 위치가 어디? 가시죠. 이거는 내가 여기 표시해 놓으려고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 여기 앞으로 올라가 보면 제가 조각들을 좀 모아놨어요. 와, 저거 묘지 아니야? 묘지는 없더라고. 근데 여기다 내가 다 모아놨어요 여기다가. 아니, 안 보여. 근데 저게 파편이 저게 다일까? 더 있을 거예요. 막 흐트러트니까 나오더라고. 그죠. 네. 그러니까 흙 안에 박혀 있었어. 아 그럼 그것도 묻혀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항아리 하나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응. 근데 이게 애기묘를 묻었던 애기묘라고 생각하는 그 항아리 있잖아요. 응. 그거랑 또 좀 그러네. 있지 않을까? 맞네. 네. 그게 하나가 아닐 수가 있지. 그렇죠. 자 그러면 난 저기 보고 왔어? 네, 보고 왔어요. 어때? 그러니까 집을 중앙으로 보면요. 집이 여기 있으면 칼이 이렇게 꽂힌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요, 따지고 보면. 왜냐면 형 말대로라면 아까 우리가 들었을 때 문을 향해서 담장에서 칼이 이렇게 꽂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문은 사실 들어가면은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담장에서 칼이 꽂힌 방향을 보면은 칼날이 이쪽으로 돼 있으면 이쪽 위를, 그러니까 여기를 막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안쪽을 가두고 그러면 좀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막았던 게 아니라 저 골목을 막았던 거죠. 골목을. 그렇게 되면 좀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 맞은편에 항아리, 깨진 항아리가, 그러니까 비방을 집 안쪽에서 했으니까 바깥쪽으로 한 거잖아. 그쵸, 안에서 한 거잖아. 그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이렇게 찍고 갔으니까 여 집이 타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문은 따지고 보면 저희가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옆을 막은 거니까 칼날 위치를 이제 모르겠지만 보면은 여기 제보자님 집 쪽부터 해서 이제 막았다고 봐요. 저주는 그렇게 달려다고요. 그리고 그 뱅진이랑 그 뱅진이 말처럼 가면은 집 들어가는 문 앞에 쭉 나가면요, 이렇게 바위 하나 박혀 있고 뭐 재단 같은 바위가 하나 박혀 있어요. 근데 뭐 그을린 자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뭔가 태운 뭐 흔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여기 부근에서 헌팅했을 때 그걸 봤어요. 옛날에 집 앞에서 기도드렸던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해요. 사실 내가 이거는 껴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바위나 아니면 이제 석상 하나를 두고요, 재단처럼 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왜? 그 이게 무당이 아니라요, 불교 쪽에서 했던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그 가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뭔가 죄를 지낼 흔적은 있긴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외쪽으로는 밖에서 이거는 안쪽 비방과
못 들어오게. 근데 제보자님이 바리바리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니 지도를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돌이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지금 이렇게 딱딱딱딱 10몇 개가 서 있어요. 그 돌이 돼 있고 지도상으로 잘려 있어가지고 지금 가신 곳이 이쪽이에요. 저런 돌들이 이렇게 서 있죠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터는 이쪽이에요 하면서 집에 이제 맞은편 쪽에 산 쪽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무당들이 여기에 제보자님 집 앞까지 가는 이유, 가야만 하는 이유, 잘못 들어왔을 때 왜 이쪽으로 왔을까? 일단은 제보자님한테 저희가 아까 전에 인터뷰를 한 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봤던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느낌표가 뜨는 부분이 땅을 팔기 전에 땅 주인 그 할아버지께서 어디 입구 쪽마다 큰 돌을 세워놨다고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가능성이 뭐냐면은 무속인 분들이 입소문이 났겠죠. 뭐 어디에 뭐 기도터가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그럼 어느 정도 근처에 내비를 찍어줬을 거고 입구 쪽에 큰 바위가 서 있을 거다 라면은 여기만 보고서 제보자님 집 앞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속인은 여기를 찾아온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제보자님을 만났을 때 기도터요? 여기 아니에요 나가세요 했는데 기도터? 혹시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갔는데 그쪽에 또 기도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초행길이다 보니까 여기 길에 바위가 있네? 여긴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타고 올라가다 보니 제보자님 집이 있고 제보자님 집 개들도 치고 제보자님이 나와서 뭔데 들어오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들도 어리벙벙한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까지는 이제 좀 확실시 된 것 같아요. 기도터로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죠. 이거 설명을 좀 해줘. 어떤 설명이요? 이거 올라가서 봤던 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쉽게 얘기하면은 무당 입장에서 기도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누군가의 좀 빌었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여기가 인위적으로 바위를 세웠다 하지만 그 대장님 네, 그 돌 보면 돌에는 많은 기운이 서린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돌에서 빌었던 그러니까 선왕과의 입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가면서 좀 많이 느껴지고 사실 제가 그 돌탑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걸 찾았을 때는 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아이의 목소리로 엄마 라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거 듣고 찾아가니까 음식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뒷전 냄새가 나는 좀 그런 곳을 찾았고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찾았을 때도 사실 여기가 뭐 음식 냄새가 났으면 당연히 여기 만약에 누군가 기도를 드렸다면 앞쪽에 좀 기도를 드릴 만한 큰 돌들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역시나 거기도 돌들이 다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꼭 기도할 수 있게끔 재단같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군가를 봤을 때 인테리어겠지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여기 마당 앞에 한가운데 있는 그 바위 서 있고 그을렸다고 했던 그 바위도 똑같은 의미거든요. 하나의 그 기도할 수 있는 바위를 세워놓고 재단같이 만들어놓고 위에도 그게 쭉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일부러 되게 큰 바위 쪽 안으로 들어가니까 감정이 되게 복받쳤어요. 그러니까 눈물남 같은.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제가 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기운적인 감정이나 어린아이 목소리가 좀 많이 들렸고 그리고 이제 바위 중에 거의 끝에 좀 올라가서 한 3번째인가 4번째 바위가 후리씨를 이렇게 살짝 비추면 거기에 나와 있는 표식이 꼭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뭐 길이든가 아니면 좀 기도 목적으로 해서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많은 무당들이 와서 음의 기운을 많이 받으러 다닌다잖아요. 악산 타면서 무당들이 그게 좀 강했어요. 올라갑니다. 문맥 기운.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귀신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으러 오려고 아니면 또는 여기서 무언가를 빌면은 좀 그 기운으로 되게끔 그것 때문에 무당들이 많이 이끌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죠. 사실 이건 무당 비방이잖아요.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기도터 골목 거기에 찔러놓은 거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할아버지와의 뭐 다툼이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그 나가시면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했을 때 공사하시는 분들이 막았을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뭐 불만이 있어 더 이상 우리가 여기 못 가니까 좀 그런 거에 부딪혀갖고 어떤 무당이 좀
그런 악의적인 목적으로 날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좋아. 우리는 불러볼 걸세. 누구를? 사거리 귀신을. 오케이. 짜잔. 나이트 비전 렛츠고. 사거리 귀신 불러. 오늘은 반대로 해주시죠. 무당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무당이 왔습니다. 그럼 이것 좀 들고 있어. 네. 아 진짜. 될 뻔. 아 요즘 날로 똑똑해지고 있어. 비또입니다 형님. 비또? 비또. 아니 진또. 또르또르또또. 요맨 나의 친구 엑스박스 불렀었네. 자, 한번 시끄럽게 한번 놀아보자. 할로. 들어와 이러는데? 어딜 들어와? 뭐라고 또 빠져나간다고? 야 여기 신발이 있나? 뭐가 있어요? 방금 움직였는데 아닌가? 야 무속인! 네. 향 피워! 네. 죽을 수도 있다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데?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야 그래도 향 피워! 아, 아직 안 되는데. 내 이름은 성모형! 난 살이지! 야! 나 윤시원이야!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시원. 시원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알았어? 서른아홉. 어떻게 알았어 내 나이? 왜 한 살 줄여요? 만으로. 어떻게 알았어요? 맞추는 거 아니야, 막? 야 이거 무당 맞는데? 네, 맞추는데요? 당신 무당이야? 좋아요. 당신 신이야? 너 신이야? 형님 아까 응이라고 나오고 지금 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야 어야 응이야. 당신 뭐야? 저도 그렇게 들렸는데. 당이? 당신 뭐야? 무당이라고 불린 거 아니에요? 무당. 윤시원 해봐. 윤시원. 보면 다시 해볼게요. 형님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편집자가 형님이 윤시원이라고 해봐 하기 전에 윤시원이라고 들렸어요. 그래? 윤시원이라고 해봐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윤시원. 저는 이쪽에서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오. 이건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좋아. 윤시원 해봐. 지금 뭔가 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네, 저 올라갔다 왔어요, 지금. 왜 안 오지? 왜 안 와? 사거리. 아씨, 왔어. 어디? 왼쪽에. 어디? 형 왼쪽. 어디? 저기, 어디? 형 앞에. 고라니 씨 가족이 뭐 귀신 움직이자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옆에 왔어, 진짜. 누나. 누나야? 아니 고라니가 왔다. 귀신이 왔다는 거야. 누나도 왔어요. 아니, 형 왔어. 누나도 놀랬어. 아니 귀신이 왔다고 하자는데 검은색이 막 그림자에서 움직여. 너무 깜짝 놀랐잖아. 맞아, 형님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너뭐 아니야. 보이는 나 장난치게 나 봤거든. 누나야. 현실에서 미안해 누나야. 삐졌어. 아 무서웠어. 그죠? 아 근데 신발을 여기다 놔둔 거 신발 뭐를 여기다 꽂는 건데 막아놓고. 그쵸. 근데 꼭 그게 수문장 같지 않을까? 여기를 지켜달라. 아 그런 거면은 여기 할아버지를 여기를 왜 지켜주지? 야 빨리 와! 왔다? 안 왔잖아! 빨리 와! 야 향도가 내가 죽을 것 같아. 향도 너무 세. 토할 것 같아. 애기 우는 소리. 애기 소리 나. 언니?
엄니. 그게 여기 사투리야? 여기 전라 사투리 아니지 않나? 제가 엄니가 여기 사투리가? 아닐 텐데. 오, 굴러 내려왔다. 공 굴렀어요. 골투를 움직였어? 네, 굴러 떨어졌어요. 됐다. 예, 붙었어요, 메카. 이게 뭐 진짜 지금 이상한가 봐.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어머, 왔구나라고 그런 거 같은데. 야 여기 지금 뭐야 여기 맥스야. 여기. 오 볼도. 여기 맥스. 내 거 호박 꺼졌어. 고박 꺼졌다. 어떻게 해야 돼? 고박. 얘기하기 싫은가 봐요. 여기 밑에. 잠깐만. 뭐부터 해야 되지? 고박부터 키자. 야 고박 좀 빌려줘. 야! 안녕하세요. 온 거 같은데 왔냐 안 왔니? 근처에 있는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좋아. 여기 타봐. 부정부리 좀 태워라. 일단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결계인 마냥 이렇게 돼 있는데 칼을 꽂는 거는 시원 형 말대로 뭐 문이 이쪽에 있었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문이 반대 방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쪽 길을 무당이 와갖고 좀 막은 거 아닐까, 무언가를 박아놓은 게 아닐까 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신발을 뒀다 그랬잖아요. 일단 제 생각은 무언가 박아뒀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길목에 한마디로 누군가 이렇게 수문장처럼 세우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칼도 뺐고 이제 신발도 지금은 한 짝밖에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박혀있다는 것이 어디로 갔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히는 거죠. 찾으려고 하니까. 다행인 거는 지금 기운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하는 짓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형아들. 이거 그냥 제가 볼 때 놓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어쨌든 여기는 따지고 보면은 시현 형도 그 말을 했잖아요. 여기 묘. 그러니까 여기 그냥 놓고 간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칼을 빼고 뭐하고 어디를 이제 여기 있던 애가 어디로 갔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서, 일단은 아까 살은 풀었고, 거리에 있는 살은 풀어놨고 닦아는 놨는데 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뭘 찾는다 해서 찾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 이야기는 무당하고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무당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무당이 사거리에 왔고, 사거리 라인 자체가 사실상은 그 귀신을 더 띄어내기 위한 장소로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 우리가 장례식장 갔다 와서 또 사거리에서 동전 던지고 도망가고, 아니면은 거기 사거리에다가 소금이나 고춧가루 던지고, 아니면 화전도 사거리에서 치는 경우가 좀 있고 해가지고, 이런 비방 자체가 사거리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또 사거리예요. 사거리 라인 쪽에 담장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놓고 도망간 거, 끼워놓고 간 건데, 지금 이 무속인이 여기다가 왜 감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에 의심했던 게 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살이야. 살이죠, 이거. 이것도 살이야. 왜 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에 한 짝이 없다는 거는 이미 풀린 것 같긴 한데, 우선 신발에다가 한 짝이 없으니까 이제 담아간 건지, 아니면 두 개를 박아놓고 한 개가 유실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가지고 온 거는 맞아요. 가지고 와서 이 담 쪽에다가 박아놓은 건데, 이 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통 담벼락에다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돌 담벼락에다 했다는 게 사실 좀, 어린애를 저렇게 했나? 아닌데 뭐를 했나? 동자를 저기다 박아놓고 왔나? 막 이런 잡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도 박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향도 써보고 엄청 많이 써봤는데 없었어요. 근데 기운만 살짝, 진또가 얘기한 것처럼 기운만 살짝 있었고, 그리고 여기 터 자체에 대한 그 목적성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를 정말 뭐라 그래야지,
왜 하필 여기에서 했을까 이잖아요. 궁금한 부분이. 근데 여기 뭐 전 할아버지 분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기 주인분도 지금 돌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고 그 할아버지가 했던 거를 구매를 하셨잖아요. 또 그 구매했을 때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부지를 되게 많이 갖고 있었대요. 그 이런 식으로 꺾이는 길 쪽 앞에다가 기도터도 그렇고 큰 돌을 하나씩 세워놨대. 그렇다는 건 기도터도 할아버지 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들 기도터하고 좀 연관된 그런 행동 혹은 무속신앙적 혹은 이 풍수나 기운 같은 것들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맞물려서 무속인들이 자기 땅에서 무언가를 빌기를 바랬고, 그리고 지금 돌을 세우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고인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톤헨지 뭐 여러 가지 돌에 대한 기운적인 부분은 돌하고 되게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들어왔을 때 봤을 때도 약간 좀 뭔가 묘비 같은 느낌도 좀 있다. 혹은 뭐 이 돌 자체에 뭐 빌게끔 하는 용도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되게 많은 용도에 의해서 무속인이 여기 와서 여기다 무언가를 박아놨다. 근데 또 그 제보자님이 또 좀 잘 안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것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지금은 제보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안 좋고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저런 살들이 아니라 무속인들은 자기가 이제 뭐 어디 가서 뛰어온 귀신이거나 아니면은 자기한테 붙은 귀신 같은 것들을 선악능에 묻거나. 그래서 아까 형이 얘기하시면서 돌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거리를 뛰는 것도 있고. 근데 아까 제가 했던 말은 여긴 선앙바위, 그러니까 선앙나무 대신 선앙바위를 많이 이용했을 거고, 충분히 자기가 귀신을 였다가 묶어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제보자님이 좀 빠르게 얘기해서 확인하러 온 거고, 확인한 결과는 나쁘진 않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무속인들한테 의뢰받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한 돈 한 700 정도 달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그쵸. 상 깔아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저희가 좀 깔끔하게 했고, 우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건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고, 저희도 호기심에 오긴 했어요. 호기심에 오긴 했고, 그리고 또 여기 자체에 귀신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보자님이 그냥 갑자기 여기 길이 무서워졌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뭔가 아까 전처럼 무언가가 감지되긴 했지만은 뭐 그렇게 위협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자체에 뭔가 기운이 막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염려했던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애초에 여기 자체 기운이 좀 세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말로 여기 기운 자체가 뭐 그렇게 막 우와 막 억센 건 아닌 것 같아요. 억센 건 아니에요. 네, 억세진 않아요. 저희가 왔을 때 압도되고 압도되는 분위기 뭐 이런 거 아니고, 풍수지사들이 와가지고 뭐 기가 세고 뭐 이런 거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저도 봤는데, 할아버지께서 돌 세우는 게 왜 돌을 저런 식으로 세웠을까를 봤을 때도 할아버지가 생각이 있어서 잘 해놓으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기운이 하늘로 솟는다,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 자체가. 오히려 저 혼자 산 타고 왔을 때도 산기운 좋은데? 라고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보고 오면서 산기운 좋은데?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여기 오면은 정화되는 기분일 거예요. 예, 약간 뭐 안 좋은 것들이 여기서 벗겨 나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무속인이 여기 와서 그거 버리고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신성한 곳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신성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곳이라고 보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폭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가지고 올라갈게요. 저거는 귀신 들린 물건이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에 가서 귀신 세나 내가 세나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런 기운이 계속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도트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좋기 때문에 저거는 저희가 가지고 안전하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켜보셨을 건데 보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찝찝하다? 그 기분은 있는데요. 사실 뭐 그동안에 있으면서 뭐 저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나 매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영향은 애초에 받은 것은 없었고,
저 칼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건데 아직까지 그냥 별 그게 없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은 있는데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집에 뭔가 피해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서 그렇죠. 예.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일단은 저도 솔루션을 진행하는 동안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봤을 때 느낀 점이라고 하면은 칼을 꽂았다, 놓았다. 하지만 솔루션을 하는 동안에는 뭔가 심령적인 현상이라던가 보이는 이제 귀신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정풀이나 이제 뭐 살이 들어왔던 거를 이제 기운을 사거리 쪽에서 태워내는 거는 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뭐 나쁜 거나 뭐 나쁜 기운이라던가 그런 거는 지금은 막 털렸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한마디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지내면서 혹시나 또 칼이라던가 어떠한 무언가가 뭐 제보자님을 뭔가 해하려 하거나 뭐 가족들을 좀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올 때면은 다시 한 번 더 제보를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아마도 뭐 저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마음 먹기에 따라 그냥 뭐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별거 아닌 거고. 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영상을 다 봤는데 작은 소리나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심령적 현상이라고 모든 거를 다 씌워버리면은 살기가 조금 빡빡하지 않나. 좀 무던하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에 제보할 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게 왜 있을까요? 라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앞으로도 펜트마치도 저희도 뭐 둘 다 윈윈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웃으면서 봤다면 정상이고 구독을 눌렀다면 더 정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꾹이요.